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저희 기적을 만들어가는 방송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지난 2011년 5월 30일에 첫 방송을 해서 오늘 드디어 500회라는 숫자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만나뵈면서 상담 진행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수험생을 둔, 수험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으로 인해서 뭔가 좀 복잡하고 힘들 것만 같았던 대학 입시의 길을 찾았다거나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대학 합격이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는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뿌듯했었는데요. 자, 500회라는 시간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500회라는 이 시간 동안 함께했던 기적의 멘토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지금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 2명을 모아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좀 마련해 봤는데요. 먼저 기적의 멘토 2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프로그램 1회 출연자이시기도 하신 국내 최고의 입학사정관 전문가이시면서 인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임병욱 선생님, 그리고 입시계 허준 선생님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계시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13학번, 2013학년도에 대학생이 된 반가운 얼굴들을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로 좀 모셔봤습니다. 작년 3월 6일에 상담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일반 전형으로 2013, 13학번 대학생이 된 임수환 학생, 그리고 작년 8월 8일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지역 핵심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한 김지혜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는 목소리만 들어서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오늘 나와주신 임병욱 선생님, 이금수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 함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임병욱 선생님께서 500회를 맞은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자축합니다. 그리고 네. 전국에서 방송을 온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과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모토가 기적의 TV, 기적이라는 말을 써서 설왕설래했습니다. 기적이 네. 어딨냐. 그런데 500회의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정말 기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많은 교육방송 중에 생방송이 많지가 않고요. 없지요. 이 방송이 유일하고 네. 또 500회라는 이 생방송은 참 대단한 건데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우리 방송국의 열정, 그리고 우리 멘토 선생님들의 대단한 그 노력, 그렇죠. 그리고 앞에 계신 PD 선생님, 작가 선생님, 그리고 아나운서 선생님들의 공통된 노력으로 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금수 선생님 역시 진짜 저희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지금 그런 멘토가 되어 계세요. 많은 상담자들이 정말 선생님의 그 네. 조력을 통해서 대학을 갔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500회라는 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500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뭔가 해냈다는 뿌듯한 감이 좀 드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돼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좀 안정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금수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대학을 간 학생들은 오늘도 뜻깊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합격생들의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임수환 학생은 작년 3월 초니까 고3 시작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좀 도움을 청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년이 지나서 대학생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수환 학생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또 축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의 5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듯이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에게 혼자 준비하기에는 좀 막막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멋진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지혜 학생은 작년 8월, 어찌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굉장히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시기였는데, 8월에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서 상담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숙명여대 13학번으로 다시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셨는데요. 요즘 대학생활 어때요? 재밌어요?
네, 요즘 대학생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500회 특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상담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0회라니. 앞으로도 더욱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저처럼 상담받고 만족스러운 대입 결과를 얻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방송이 그냥 하고 없어지는 좀 그런 좀 허무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결과물들 뿌듯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진행을 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 감출 수가 없는데요. 자, 500회라는 기념적인 날에 함께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500회 특집 그동안 다양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500회까지의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발자취 함께 좀 따라가 보시죠. 2011년 5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한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네, 안녕하세요. TBS에서 심혈을 기울인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다양해진 입시 전형으로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입시 상담 프로그램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500회를 맞았습니다. 매일 밤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입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네, 상담받고 대학가자입니다. 네. 저 입시 컨설팅 신청에 들어가셔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신청자 수가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약 3천여 명. 특히 정시 상담 신청은 매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BS 인터넷을 통한 다시 보기 역시 최고 조회수 1,900여 명이 재시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입시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방송 프로그램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대학 입시를 대비한 입시정보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번 빈 좌석이 없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 사례와 공교육 선생님들의 상담 노하우를 담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결정적 코치도 일관했습니다. 500회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올바른 대학 입시 정보를 전달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 네, 정말 2011년 5월 30일 첫 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입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입시정보 설명회 그리고 결정적 코치 책 출간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시정보 설명회는 오는 7월에 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수험생들 좀 참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결정적 코치 책도 두 번째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는 뭐 이런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직접 그 어려운 길을 뚫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 이금 선생님께서 반가운 통계를 좀 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500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2012학번 또 2013학번을 배출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서 어떤 그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 2012학년도 상담자는 98명이었었는데 수시입니다. 수시 전형 합격자가 39명이었습니다. 자연계가 22명, 인문계가 16명 해가지고 자연계가 조금 더 많은 그 인원수를 했고요. 또 교대도 1명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에 가까운 38% 정도의 그 합격 성공률이 있었고요. 2013학번은 이제 상당히 많아졌죠. 228명 중에서 합격생이 총 98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문계 학생이 60명으로 좀 많아졌고 자연계 학생이 33명으로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5명이나 생겼다는 것이 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합격률은 한 43% 정도가 됐는데요. 그 2년 동안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상당히 쾌거를 이룬 그런 그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수치도 수치지만 저희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방송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두 학생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상담받고 대학 갔어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 경영학부 지역 핵심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한 친구인데요. 김지혜 학생, 저희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됐죠? 제가 여름방학 때 입학사정관제 특집 방송을 하는 것을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고 나서 평소에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었죠. 네. 예, 상담을 받고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됐어요? 솔직히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막막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시 정보를 가지신 선생님들께 상담을 받고 나니 정신적으로나마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은 불안함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임수환 학생은 우리 지혜 양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3월에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됐었는데 상담받고 좀 어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네, 저는 고3을 막 시작하는 3월에 상담을 받아서 전반적인 수시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이전까지는 저도 그냥 막연하게 입학사정관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받을 때 멘토 선생님들께서 논술 전형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추천해 주셔서 방향을 분명히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꾸준히 논술 준비를 하면서 실제 수시 지원도 논술 전형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의 상담을 받고 입시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좀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는 네. 않았고요. 오히려 상담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신이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논술과 수능에 주력하기로 했던 것이 대학 합격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특히 수시 지원이 6번으로 제한돼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입학사정관제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과,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렇게 총 5개 학교에 모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세대와 한양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자료를 파악을 하시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입시 전략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정말 충실하게 잘 따른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자 이렇게 수시 전형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 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저희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임병수 선생님께서? 네,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수시는 5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도 갈등을 했을 테고 올해도 갈등을 할 텐데 네네. 그 5가지 전형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이걸 변화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겠죠. 5가지란 내신 전형이 우선 기본이 됩니다. 누구나 공부하는 내신. 이거의 특성은 뭐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 가장 많이 뽑는 논술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논술은 제시문을 얼마나 잘 독해,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느냐, 나의 견해로 바꿀 수 있느냐, 또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힘이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입학사정관제는 전공과 관련된 나의 그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꾸준히 한 2년간 준비한 이런 그 노력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반성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적성검사는 사지선다지만 여기 이제 영어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이 한 반,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이 있고 하니까 내가 영어에 강하냐 수학에 강하냐에 따라서 대학을 잘 고르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에 내가 갈 방향을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는 학생들은 와, 저 언니들, 저 누나들 참 부럽다 하면서 방송을 함께할 것 같은데 어떤 후배들이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우리 김지혜 학생이 좀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걸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정도 점수면 이 대학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입시철이 다가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전형과 준비 방법이 맞는지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난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니까 많은 수험생들 한번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환 학생 그리고 김재 학생이 추천을 해줬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고요? 네, 예.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두 네. 학생을 보고 참 용기가 대단했다, 작년에. 예. 왜냐하면 되게 망설이고 어떻게 될 거야라고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네. 용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신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받는 그런 맞아요. 용기를 예. 또 합격한 것을 지금 뒤늦게나마 축하를 하고요. 네. 그 열정이 이제 대학교 공부에도 좀 녹아 들어가서 꾸준히 한다면 인생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상담 그 신청 문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1-5441하고 544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역시 명확하게 임금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제 전형을 수시 전형을 택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수시 전형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주제로 우리 학생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택하고 있는 일반 전형, 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우리 임수환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 수환 학생은 논술 전형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일반적인 비교과 활동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해 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입학사정관제에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제가 지원한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는 2학년 여름쯤부터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논술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논술 준비를 처음 시작한 시기에는 서울권대 다양한 학교들의 논술 지문과 논제를 접하면서 전반적인 독해력과 논리력을 연습을 했고요. 네. 이후 3학년 여름방학부터 대학별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등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논술에서 선생님의 지도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논제를 읽고 또 생각해서 자신만의 주장을 논리력 있게 글에 담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 최소 2주에 한 편씩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편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임수환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의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잘 활용을 해서 논술 전형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논술 준비는 과연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임병욱 선생님께서 이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공부, 논술 준비는 좀 어떻게 병행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금방 학생이 이제 고2 여름방학 때부터 했다 했는데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보력과 지식이 있어야 논술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건데 고1 1학기 초부터는 이게 좀 약하고요. 이제 고2 여름방학이면 아주 적당한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이미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 공문으로 보내길 금년 논술은 교과 중심, 교사 참여 이 대원칙을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논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주 답이 나온 거죠.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심화 있게 해야 되고요. 국어와 사회를 수학과 과학을 이렇게 통섭, 연결해서 공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또 선생님들이 논술에 참여를 하니까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은 글을 읽고 분석을 하고 내 글로 써내는 능력인데 내 글로 바꿀 때는 논거가 생명이에요. 이것은 꾸준히 영역별로 지식을 쌓아두어야만 나의 주장을 생명 있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교과에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수능도 대비하고
논술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참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온 전형인데 이 전형을 통해서 우리 김지혜 학생이 숙명여대 지역 핵심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지혜 학생은 입학사정관 전형 언제부터 어떻게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지금 재학 중인 숙명여대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캠프가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이 캠프를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 이후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캠프 후 자기소개서를 미리 여러 번 써보고 입학사정관제에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등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임원활동과 봉사, 교내활동 등 충실한 학교 생활이 바탕이 된 것이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회로 제한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지원 시 그 학교의 성향이 자신과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재학 중인 숙명여대는 여성의 리더십을 중요시하는데요. 저의 꿈인 사회사업가라는 직업 역시 여성의 리더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와 부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처럼 자신과 맞는 학교를 잘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무조건 원하는 대학교를 쓰는 것이 아닌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상향, 적정, 하향을 잘 나누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지혜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보면 우리 지혜 학생처럼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차근차근 밟아오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갈 테야. 혹은 나는 스펙이 좀 있으니까 갈 테야.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금수 선생님께서 우리 지혜 학생 말도 좀 들어보셨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지혜 학생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네. 뭐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예. 왜냐하면 그 성향에 맞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한 5만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아요. 뭐 학업 역량을 보겠다,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 등등해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그 학생은 뭐랄까요? 하나의 그냥 예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에 날만한 일을 한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당히 높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입학사정관의 명칭 자체가 다 그래요. 이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죠? 네. 아니면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네네. 학교생활을 빼놓고는 입학사정관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활동만 많은 학생들,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활동은 많은데 결과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입사제를 피해서 다른 전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담을 받고 대학에 합격을 한 두 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수험생들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너무 지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500회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13학번으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벌써 500회를 맞았다고 하니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사실이 증명이 된 바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두려워 말고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500회, 1000회, 5000회까지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5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3학번 임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상담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저는 하루를 좀 더 계획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요만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파이팅!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준 김재희 학생, 임수환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를 통해서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자,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도 굉장히 반갑고 든든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을 정말 내실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시죠. 기적을 만드는 멘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임병수 선생님, 이금수 선생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임병수 선생님께서는 첫 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많은 상담자를 만나셨고 500회 함께하는 동안 가장 보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임병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보람되게 참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좀 꼽으라면 제가 이제 그 학교 생활 오래 하면서 논술에 관한 또 언어에 관한 입시에 관한 이런 책들을 아주 많이 냈는데 작년에 우리 그 TBS에서 결정적 코치라는 그 선생님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책을 내고 인쇄를 모아서 여기 이금 선생님도 같이 집필을 했는데 14분 선생님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내서 그 인쇄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네네. 얼마나 뿌듯했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인쇄를 받지 않고 전액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정말 주면서 재능 기부를 제대로 해주셨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보람 있고요. 네. 교사도 보람 있고 학생도 보람 있고 방송이 살아가는 아주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많고 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자료를 미리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좀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금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가장 신경 쓰시고 난감했고 어려웠던 경우 어떤 경우 있으셨어요? 먼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결정적 코치가 올해도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고교 설명회 하고 학부모 브런치를 좀 많이 다녔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이건 개인적인 상담 멘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준비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치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또 결과물이 또 두 분이 또 나오셨고 그래서 대단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하더라도 그 뒤끝이 보람이 있다라면 항상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다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또 가르치시고 또 생활을 하신 후에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정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보통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아시는데요. 자세하게 본인의 성적, 그리고 자신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성향,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 희망이라든지 좀 자세하게 우리 학생들이 전해 주어야지만 상담이 보다 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나와준 우리 경험자들에게 좀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두 학생들 작년에 상담받았을 때 좀 생방송이라 부담되진 않았어요? 우리 수환 씨부터 좀 얘기해 줄까요? 네, 방송이라 조금 떨리긴 했는데 익명성도 보장되고 선생님들께서 모두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혜 학생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목소리만 공개되니까 부담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공개되는 것보다 대학 입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학교에서도 왜 진학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상담과 선생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했을 때는 어떤 좀 결과의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수환 학생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의 상담과 우리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객관적인 자료로 바라봐 주시긴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제 성적과 지금 비교과 활동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평가해 주시니까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지혜 학생은 어땠어요? 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 프로그램은 1대1로 해주시기도 하고 성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기쁜 그런 표현으로 우리 학생들의 그런 감정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금 선생님 근데 생방송이라서 어려웠던 경우도 네. 좀 있으시죠? 어떨 때 그러셨어요? 좀 우리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섭섭한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성적을 막 그냥 진짜 안 된다, 너무 객관적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예. 얘기하다 보니까 섭섭한 감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입니다. 설명회를 갔다 와서 바로 방송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면 볼일을 다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시간을 보면은 10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한 40분을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떨 때 또 갑자기 방송을 하다 보면은 또 기침이 날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못 고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정현주 아나운서도 계시지만 서로 커버를 해줍니다. 여기서 막 웃음이 막 나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멘트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것도 지금 500회가 되니까 또 새롭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임병 선생님께서는 또 500회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상담했던 학생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어떤 학생 있으셨어요? 예, 2011년 6월 달로 기억되는데, 지체장애 1급 학생이 상담을 신청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1급 학생을 참 볼 겨우가 없어서 네. 어떤 학생인가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 학생이 청태산 1200m를 올라가서 역경 극복 상도 받았고 이런 이제 좋은 활동을 했는데, 입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제 방송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체장애 학생들이 갈 만한 대학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 주의할 점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 대학에 잘 이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 방송이 할 일이다. 사교육은 절대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가 굉장히 청태산이었나요? 예, 1200m의 정상을 지체 1급 장애 친구가 올라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그런 자기 소개서를 만들어서 13학번으로 건국대에 합격을 했다는 그 학생 소식을 들었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좀 뿌듯해지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학생들이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먼저 이금수 선생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임병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서울 쪽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상담받을 그런 뭐 선생님들도 많고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상이나 또 형편이 좀 어렵거나, 그렇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뭔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줘서 정말 뭐랄까 경제적인 문제나 또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기회가 학생들이 접수를 많이 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이 교육 정보가 너무 좀 편향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방송을 통해 좀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도움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임병욱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학생들이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방법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방법인데, 네. 저는 내신이 3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참 대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선생님들이 난감해지시죠. 어느 대학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밖에 예. 대답을 못 합니다. 정보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 내신, 국어는 몇 등급, 수학은 몇 등급, 수상은 뭐뭐뭐, 그리고 논술 실력은 어느 정도, 수능과의 관계, 최저 영역 등급은 몇 번 충족을 했는지, 이런 게 적나라하게 정보가 나와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서에 나의 뜻과 내가 꼭 알고 싶은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써서 이메일로 또 보내주니까 그게 이제 학생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신을 좀 드러내 달라.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의 멘토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어지는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저희 멘토 선생님과 합격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500회 특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지난 500회를 돌아보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오늘 색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TBS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궁금한 입시 관련, 이 대입 관련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한 질문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께 찬성과 반대를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름하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대학 입시 이것이 궁금하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두 분과 학생들에게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판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제가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질문으로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저도 상담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었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수시 전형에서 유리하다. 자, 찬성과 반대 각각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 세 분의 반대 그리고 한 분의 찬성입니다. 자, 임병우 선생님께서는 왜 찬성을 드셨어요? 혼자. 예. 자, 수시에서 유리하다가 아니라 입학사정관제에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한 학년에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3학년 1학기까지면 50시간이죠.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이고 적어도 입학사정관제에 문을 두드리겠다는 학생은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이 인성을 평가하는 건데 인성의 핵심 요소가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래서 50시간은 좀 부족하고 100시간도 좀 그렇고 적어도 한 150시간, 200시간은 해야 된다. 이 시간이 좀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기본이 된다. 이런 뜻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시간 정도의 어떤 기준 시간을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우리 임수환 학생은 반대를 들었어요. 왜 반대라고 생각하셨어요? 봉사활동 시간의 양도 양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봉사활동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순 일회성 시간 채우려고 그냥 하는 노동보다는 어느 특정한 봉사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게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질이 어떤지, 진정성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이것이 궁금하다. 다양한 수시 전형 가운데 한 가지 종류만 집중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하나, 둘, 셋. 이건 팽팽합니다. 지금 2대2로 팽팽한데 먼저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수시 전형 가운데 한 가지 종류만 집중해야 된다. 네. 찬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네, 물론 아주 분명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3학년 우리 초에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종류를 또 준비하면 시간과 이런 것들이 분산되고 또 아까 우리 학생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돼서 그 준비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입학사정관제도 그렇고 모든 전형들 자체가 많은 횟수를 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단히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봉사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 수는 초창기에는 그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질적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종류보다는 한 종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잡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선생님 말씀이셨고 우리 반대는 지혜 학생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수시 전형 가운데 한 가지 종류만 집중하는 건 좀 불안하지 않아?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맞다고 생각하여 한 가지에만 올인한 경우이긴 한데요. 하지만 수시 전형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 있는 분야를
두 가지 정도 정해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신과 논술 같이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시 전형 가운데 특히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그 비교과 활동은 내신 성적이나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질문 정말 역시 많이 접했습니다. 세 번째 그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수능 공부보다 화려한 비교과 활동이 수시 전형 합격에 유리하다. 자, 찬성과 반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반대가 3표고 역시 임병호 선생님께서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예. 예. 자, 수능 공부보다 화려한 비교과 활동이 유리합니까? 자, 수시에서 수능은 네. 그 점수가 반영되지가 않지요. 수시에서 수능은 논술의 최저 기준, 입사관의 최저 기준, 내신의 최저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비교과 이것은 입학사정관제라는 특별한 전형 속에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과가 없이 입학사정관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시에서만은 수능은 최저 학력 기준 정도로 반영이 되는 거고 입학사정관제나 특별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은 아주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완전히 이렇게 차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서는 비교과 활동, 자신의 진정성 있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를 들어준 학생이 있어요. 임수환 학생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네, 대부분의 수시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능을 치르고 나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원 대학에 떨어지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아예 요구하는 전형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혜 학생도 반대를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우리 수능 공부가 중요하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저는 화려한 스펙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꿈을 설정하고 꿈에 관련된 일관된 활동이나 꾸준한 활동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려한 비교 활동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금수 선생님도 반대하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셨어요? 이 질문이 좀 우문인 것 같습니다. 우문일까요? 예, 왜냐하면 그 수시 전체를 포괄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답을 하시기는 우리 임병욱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제 말씀을 전형. 하시고 예. 우리는 아니다. 입학사정관제만 있는 게 아니라 논술도 있고 그런데 논술은 오히려 또 수능 전형이라고도 한다. 뭐 네,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우문을 하셨습니다. 우문을 했는데 저희는 현답을 한 거죠. 아유, 알겠습니다. 누가 책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문의 현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교육 정보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조차도 아직까지 입시 전형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내야 될지 아직도 좀 고민인 맞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예, 것 같은데 우리 비교과 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수능을 함께 공부해야 되는 또 일반 수시 전형에 네. 대해서도 좀 고민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대학 입시 이것이 궁금하다 함께 해봤는데요. 500회까지 저희가 보니까 3,000명이 넘는 상담 신청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질문들로 멘토 선생님과 합격생들의 이 찬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수시 전형 앞두고 궁금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자, 이제 500회 특집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임병욱 선생님 그리고 이금수 선생님 또 우리 학생인 임수환 학생 또 김지혜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합격생들이 마지막 인사와 함께 아직도 저희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상담 받기를 망설이는 학생들 성적 공개하기 좀 힘들겠다 나 이거 괜찮을까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지혜 학생 부탁드릴게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저 또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방향을 잘 설정하고 진로를 향해 나아가 만족스러운 대입 결과를 얻은 한 상담한 학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분도 상담 신청하시고 저 대신 이 자리에 나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표하셔서 우리 임병욱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어떤 상담을
해주실지 포부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응원의 말씀해 주셔도 좋고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방송을 하면서 제가 있는 학교 외에도 전국의 많은 제자를 만납니다. 방송 끝나면 학교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여기에 출연한 많은 선생님들은 누가 질문을 하건 전화를 하건 진심 어린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까지 답을 해주니까 아주 허심탄회하게 방송에 녹화하고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500회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 속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함께해 주신 임병욱 선생님,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뿌듯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해 준 임수환 학생, 김지혜 학생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다음 주 월요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501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입시 전략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상담 특집, 또 공부법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합격 전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